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지난 3월에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던 미국이 이젠 대놓고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하고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관철하려고 하는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 대만 당국자들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비공식으로 했고요. 또 이제 만난 것 자체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대만과의 고위급 만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렸고 동시에 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21일이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탕펑 대만 정부 디지털 담당 상무위원 장관급인데요. 이분하고 정치 거버넌스와 반부패 등을 주제로 해가지고 화상 대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비 부차관보하고 탕 위원이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미 국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대만 중앙통신사 등의 현지 매체들도 21일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이런 고위급 접촉은 지난 1월에 미 국무부가 대만 관리들과의 접촉 금지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내 청사를 비롯해 가지고 대만 관리들을 언제든지 접촉해도 좋다라고 승인한 바 있죠. 자, 이런 이 고위급 관리들의 만남 외에도 더욱더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대만의 연합보는 미 육군의 안보 지원 여단 병력이 대만에 상주하면서 이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미 육군 안보 지원 여단 병력이 대만 북서부의 신시주 후커우에 있는 대만 육군 북구 연합훈련 시험센터에서 공동으로 대대적인 훈련도 실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훈련은 대만 육군 교육훈련 준비발전 지휘부하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공동으로 실시를 했고 경하우정 소장이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이 구체적인 사실까지 다 밝혔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들은 미 육군 안보지원 여단 병력이 군사고문단 자격으로 대만에 와가지고 이 대만 육군의 각 병과별 훈련생 교육도 했고 또 지상작전, 또 해군, 공군 연합작전 같은 이런 것의 시범도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보는 미 육군이 대만군의 혼성대대 훈련에 실제로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실도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 육군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소규모 부대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중심으로 섬과 섬을 오가는 기동작전을 위해서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배치해가지고 중국군에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가지고 대만 육군사령부는 논평을 거부했고요. 또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 육군이 오는 7월 실시하는 항광 37 훈련에 참가할지 여부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광 37 훈련은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 훈련인데요. 지난 2019년 훈련 때는 차잉원 총통이 전투복에 이 전투화를 착용하고 훈련을 참관해 가지고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연합보는 이어서 미 육군이 6개의 안보 지원 여단을 운영 중인데 이들 중에서 5개는 현역이고 1개는 주방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 지원 여단은 한 600에서 800명 정도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병, 또 기갑, 군사고문단 같은 이런 업무에 따라서 모듈 방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대만에 파견된 안보지원 여단의 구체적 편성과 투입 병력의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만에 주둔 중인 병력들이 지난 3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된 다음에 4월에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으로 이동해가지고 해당국 병력들하고 훈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면 대만에서 훈련 중인 이 팀은 아마 워싱턴주의 루이 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제5 안보지원여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연합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제5 안보지원여단은 지난 4월 29일자 SNS에서 대만 연합보가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들이 필리핀군 그리고 인도네시아군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또 지난해 11월 20일자 성조지가 제5 안보지원여단을 태평양 사령부 작전지역 내의 파트너 국가에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상주시킬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를 입증해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미군 병력이 언제 대만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연합보는 익명의 군 소식통 등을 인용해가지고 대규모 미 안보지원여단 병력들이 대만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부터 북구 통합평가센터에 주둔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대만 육군 훈련을 지도하는 군사 자문 역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1차적으로 미군의 군사 자문단이 먼저 대만에 들어왔고 4월 말 또는 5월 초쯤에 또 대규모의 제5 안보 지원여단 한 개 대대가 추가로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대만군에 대한 미군의 군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미군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주간의 실전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대만의 연합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11월 9일부터 대만군의 초청에 의해서 미국 해병대가 남북 가오슝의 쪼잉 해군기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해병대는 대만 해군 해병대와 정찰 수색대 등의 고무보트 그러니까 IBS 등을 이용한 침투작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안 침투에 대비해 가지고 해병대의 특수작전과 반테러 저지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시 훈련은 미국으로부터 8억 2천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320억 7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이 금액 수준의 특수작전용 장비를 구입한 바 있는데 이 장비들의 실전 이런 활용 훈련도 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미군은 침투 및 상륙 훈련 경험이 풍부한 해병 레이더스 그런 부대원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적극적 대만 지원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유지를 해온 전략적 모성 전략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지난 7일 보도를 했습니다. 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4일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의 포럼에서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성에서 전략적 명확성 전략으로 변경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라고 밝힌 이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성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캠벨 조정관이 이날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임을 중국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전략적 명확성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전략적 명확성에는 중대한 단점들 그러니까 불리한 점들이 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와 국방혁신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포함하는 통합된 메시지를 중국 지도부에 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일련의 야심차고 위험하며 도발적인 스텝을 고려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 통신은 이 캠벨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서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CMP는 캠벨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이 분명함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의 발언 이후에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에 국지적 분쟁이 그치지 않고 신속히 확전이 진행될 것이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세계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서 처벌을 면했다라고 판단하고 대만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게 결국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런 우려가 미국 내에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캠벨 조정관은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는 한 라인이 있다 그러면서 몇 번 사용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빈 방에서 전화벨만 울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안토니 웡은 미중 간의 한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우려를 낳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 한 라인의 대답을 거부하는 것은 양국 간 긴장 속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캠벨 조정관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이 홍콩을 본토하는 과정에서 서방 세계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역시 본토화를 시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만의 경우는 미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충돌은 우발적 사건으로도 대대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한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 그러면 대만에서의 충돌이 전 세계적 경제 재앙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우려를 지난 17일 대만의 자유시보도 대만군 팅크탱크인 국방원의 국방안정보고를 인용해가지고 미 해병대가 원정 정예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만이 미군 원정 전진기지 작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중국의 영해 영공 방어선을 뚫는 핵심 주력 진로로 대만 주변 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만 해협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일촉즉발입니다. 결국 대만 해협으로 인한 미중 간 충돌의 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고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만을 본토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에 미중 간 충돌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대만은 홍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만을 넘보는 것은 곧 미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난세이 제도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과 난세이 제도, 오키나와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대만이 본토화되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미국은 대만 보호가 곧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까지 강화를 하면서 대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은 전략적 명확성을 당장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만과의 국교 회복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과 대만 간의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진전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만에 대한 실속 있는 지원을 통해서 준동맹으로서 관계를 다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전략적 모성하고 전략적 명확성의 중간 단계로의 진전, 그리고 이 유지를 시진핑 주석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